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취임 전후에 수시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일본 언론 그리고 정계가 굉장히 환영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일본 구구들은 정작 윤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예,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지금 또 말씀드리는 내용,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 우파들의 시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어, 자, 지금 뭐 기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일본 극우파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본격적인 시작은요 2021년 지난해죠 2월 29일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이 여기서 부관장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아, 들은 적이 있고요. 현재 현재 윤봉길 기념관의 네네 네네네 부관장이시라고요. 혹은 예. 부이사장 아무래도 그런 그 넘버2 정도의 위치가 있다고 이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파평윤 씨 조상이라서 그런 것 아, 같습니다. 이 네, 네, 윤봉길 네. 의사가.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도 있고 해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일본 그 우파들의 감정을 그 건드렸습니다. 음.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라고 하면 1932년 4월 29일 예. 히로히토 일왕의 생일 때 그 상하이의 어떤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그랬죠. 이제 그때 시라카와라는 대장이 죽었고요. 육군 대장이 대장이고요. 예. 죽었고 육군 대장이라고 하면 당시는 촌리 일본 촌리하고 동격입니다. 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산 당했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또 일본에서는 끔찍하게 특히 우파들은 생각하는 부분은 음.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예. 예. 일본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거는 무차별 테러였다. 무차별 그러니까 테러였다. 한 사람을 노린 음. 것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 희생시켰다라는 면에서 무차별 테러였다. 음. 그런 이야기를 쭉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윤봉길 의사에게 갖는 감정하고 정반대의 감정을 일본의 우파들은 갖고 있는 예. 거죠.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예. 하여서 일본의 극우파들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눈이 바뀌었습니다. 네. 음. 뭐 이것은 한국 내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예.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이때 당시에 그 기억나는 게 당시에도 일본과 뭐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또 이렇게 친해져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윤 그 석열 후보가. 네네. 그런데 또 출마 선언은 또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기념관에서 또 이렇게 한다는 네. 게 네. 굉장히 이중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 했었던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적인 메시지하고 해외에 대한 메시지가 예. 약간의 분리되어 있었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2021년 8월 15일입니다. 효창 공원을 찾은 당시 윤석열 후보는 안중근 의사 사진 앞에서 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또 일본에서 크게 보도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역시 독립운동가 특히 이토 히로부미 당시 한국 동감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 안중근도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한 인물을 사진 앞에서도 기념 자료원을 했다. 일본 우파들은 여기에 안 좋은 시선으로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윤석열 단시 후보에 대해서는 일본도 기대가 많았는데 극우파들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9월 12일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유세 중에 태그에 들렸는데 태그의 위안부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이온수 할머니를 위로한 거죠.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꼭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약속을 손가락으로 약속까지 그랬어요. 손가락 아주 걸고. 깊이 약속을 예.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그때 했거든요.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이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온수 할머니가 당시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믿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못 되면 어떻게 약속을 지키나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진심을 많이 느꼈다라는 게 이온수 할머니의 예. 이야기거든요. 요새도 어떤 뉴스 프로에 이온수 할머니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일본 극우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입장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다 끝난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성명글을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단시 후보를 안 좋은 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 이전부터 좀 조금씩 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이용수 할머니 찾아간 네, 거요. 네, 그런 것입니다. 일본 우익으로서는 좀 어떤 게 맞는 거야? 좀 헷갈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일본의 포스하고 또 극우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베 신조는 포스하고 극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네. 사실상 극우의 또 그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게 아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제도권의 우두머리 같은 입장이고요. 제도권 밖에는 또 극우파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다라기보다 일본의 인구의 1%에서 1.5%, 1%라고 해도 120만 명. 예. 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1.5%라는 것도 180만 명 정도. 예. 그 정도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죠. 자, 역시 지난해 이야기지만 2021년 11월 12일인데요. 이 오르글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우리 일본 직격에 자주 등장했던 사람이죠. 예. 언제죠? 한 10년쯤 전에 독도에 가겠다고 이렇게 네네, 한국에 오기도 인천공항에 했고. 이렇게 왔다가 네. 한국 정부의 이 협조를 못 받으니까 그냥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국 사람이고. 김만 사가지고 그렇죠. 되돌아갔죠. 예. 비빔밥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역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을 좀 먹고 간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은 현재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계속 강경한 말을 쏟아내고 있죠. 사도 관사는 절대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켜야 한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 예.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은 정말 불법적으로 독도를
그 점거하고 있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네, 이 사람하고 중앙일보가 2011년 11월 12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사토 마사히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참본인이 보수 세력의 후보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그러니까 일본의 산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예.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해결이 힘들 것이다. 이러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결론은 윤 대통령 후보 당시요 역사관의 해위적인 입장을 쭉 표명했다라는 예. 인터뷰였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극우이기 때문에요. 윤석열 후보 당시도 이재명 후보가 있었지만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일본은 기대할 게 없다. 막 예. 이런 메시지를 벌써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그 극우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네, 또 국회의원인 거죠. 국회의원, 예. 예,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중에도 극우에 속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고요. 예.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예. 또 가장 강력한 극우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인터뷰했는지 이걸 또 실어준 중앙일보도 참 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내용을 더 깊이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도 단시 이러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고 예. 핵심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극우의 생각을 실토했다. 예.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 사람 다음 보시는 분은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고문이 되어 있는 니시오카 츠토무라는 사람이고 레이타크 대학교의 개구원 교수이고요. 또 모라로지 대학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이것은 2021년 12월에 칼럼인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먼 한국의 법치 회복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국의 법치 회복은 멀었다. 막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이 사람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씨도 변호사 출신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법조계 사람들 꽤 많았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대통령 후보에도 법조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뭐 어떤 근거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다 예. 소개하기가 좀 어렵고요. 음. 다음 이 칼럼에 나온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이 사람의 그 견해죠. 니시오카 츠토무 법치 파괴자 윤석열에게 일본이 기대할 것은 없다. 예. 이것을 또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미디어워치가 2021년 12월에 또 한국에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 일본 기사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요. 조금 길지만 이러한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는 공동재산은 없었고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편의 공유를 위례한 사실도 없는 가운데 검찰 측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법치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런 일련의 주장을 만든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씨였다. 하지만 문 정권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고 윤 씨와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단식 개혁의 설계자였던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정당치 못한 수사를 단행하여 장관직 사임에 이르게 했다. 예, 그 앞부분은 뭐 이 우리나라 우익들 중에서도 흔히 하는 그렇죠. 주장인데 네, 뒷부분 뭐 검찰 개혁이나 조국 수사나 뭐 이런 것은 좀 의외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니시오카 스토무는 일본의 극우의 대표 주자입니다. 예. 좀 더 이따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시각에서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는 정당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치 파괴자라고 예. 윤석열 당시 후보를 보고 있었던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다 이게 이 말이 앞뒤가 다 향하는 곳이 윤석열 대통령이군요. 네네, 예, 그런 결국.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는 이러한 시각을 윤석열 현 대통령에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극우가 속힌 자민당에서는 그 정상회담 같은 것도 예. 아주 반갑게 하겠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하. 예, 이 사람들 제동 코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일본의 뻣뻣한 태도 네, 이런 네. 것들이 다 이런 거하고 관련이 관련이 있겠군요. 충분히 있고요. 예. 그리고 그래도 키시다는 정상회담을 일단 한미일 그 삼국 정상회담으로 예. 나토에서는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은 못 하더라도 예. 이런 사람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예.